홈페이지 볼게요. 그랬더니 그럼 100% 펀드 변경도 아니면 혹시 매월 펀드 변경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자, 주식하고 변액이 이게 다른 겁니다. 매월 변경해 볼게요. 2021년 1월부터 해보겠습니다. 요 선 하나하나가 한 달이거든요. 자, 그러면 초반에 했다고 칠게요. 여기서 펀드 변경을 했습니다. 한 달 이후 어떻게 됐죠? 하락했죠. 그러면 뭐 그 다음 가볼게요. 그 다음 달. 자, 이렇게 가니까 여기도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올랐고요. 올랐고 올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변동폭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매달 바꾼다고 해서 자, 한 달로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만큼 움직이는 거잖아요. 요만큼. 그리고 이게 뭐 매월 초에 바꿔서 그렇지 중간에 바꾸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자칫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여기서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해서 자, 요 부분에서 바꿨다고 칠게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해서 채권형으로 바꿔놨는데 그럼 주가가 이렇게 갔어야 되잖아요. 거꾸로 올라갔어요. 자,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내가 채권으로 주가가 이제 2달 올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3, 4달째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르나? 여기 우리 S시그널을 보니까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제 안 되겠다. 오르니까 이제 주식형으로 투입하자 라고 하면 어김없이 어떻게 돼요? 예, 주식형이 이렇게 밀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액 펀드는 그렇게 변경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3번 정도만 변경하시면 되고요. 자, 큰 추세를 드셔야 돼요. 큰 추세에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럼 여기 노란 박스 볼게요. 자, 여기 노란 박스에서 보면 자, 2020년 11월부터 여기까지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펀드 변경은 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도 지수가 하락할 때도 자, 여기서부터 여기죠. 얘 한 6, 7개월이 쭉 내려가거든요. 이게 하락 추세예요. 이럴 때 바꾸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냐? 요거 명심하시면 돼요. 복잡하시면 제가 안내 드리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코스피 차트인데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매월 주가가 가격이 올라간 거죠? 이렇게 계속 올랐잖아요. 그럼 요거예요. 월 투입 매월 들어가는 돈은 비싸게 살 이유 없잖아요. 그래서 채권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올라가니까 적립금 거기 쌓여있던 주식은 한 방에 샀을 거잖아요. 사지 않았어도 기존에 있던 적립금을 다 주식형으로 넘겨놓으면 이게 쭉 올라가면서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상승 시는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예, 월 투입은 채권형으로 하고 적립금은 주식형으로 한다. 또 이렇게 지수가 쭉 내려갈 때는 월 투입은 주식형으로 하는 겁니다. 왜? 싸게 사니까. 이렇게 싸게 사야죠. 그 다음에 적립금은 혼합형이라고 제가 해드렸는데 최근에는 주식이 올라가면 채권이 무조건 떨어진다. 안 그래요.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립금도 채권 플러스 주식 이렇게 편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식이 하락한다고 무조건 100% 채권형으로 가시면 자칫하면 손해가 크게 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주식보단 덜 하겠죠. 대신에 수익이 안 나고 내 수익을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추천드리냐? 자, 중국 상해 지수인데 2015년부터 보면 중국이 최근에 올랐지만 결국은 어떻죠? 아직 고점은 아니죠. 예, 과거에 비해 고점 아닙니다. 근데 중국이 요새 좀 흔들흔들하지 않습니까? 경기가 안 좋고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시끄러운 와중에서도 지수는 올라가고 있어요. 상해 종합지수 그렇습니다. 최근에 많이 폭락한 건 항생지수나 이런 기술주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내려갔어요. 하지만 그런 걸 다 반영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어쨌든 저는 중국은 투자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개별 주식 종목 살 거 아니시면 변액에서 펀드 투자하시는 게 속 편합니다.
그리고 유럽도 보면 7월부터 요 박스 계속 7월부터 11월 박스입니다. 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유럽에 따로 투자하실 거 아니면 글로벌로 하면 돼요. 최근에 같이 미국이랑 한국처럼 같이 내려갔다가 지금 비슷한 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결국은 펀드 변경하실 때는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해요. 주가가 떨어질 거냐 안 떨어질 거냐 이걸 예측하지 마시고 그래도 오르는 상황이냐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냐 이걸 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12월 펀드 변경 마무리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프루덴셜 생명 경우에는 자, 채권형을 월납입은 50%입니다. 그 다음에 롱텀 밸류 주식형 국내 코스피죠. 우리랑 같이 주예요. 20%, 글로벌 주식형의 30%. 적립금은 60, 20, 20 바꾸시면 됩니다. 자, 추세를 채권이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적립금이 채권으로 많이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나는 거고요. 매월 사는 거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하락할 때 샀으니까 자, 우리 50%씩 지금 9월부터 계속 샀잖아요. 채권을 매월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때 수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월납입에도 들어있어야 되고 한쪽으로 채권의 100%, 주식의 100%가 제가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롱텀 밸류 주식도 상승하는 분위기예요. 현재는. 근데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승 분위기로 가 있고요. 오히려 작년에 한국 주식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내려왔잖아요. 조정받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크고요. 미국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반드시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다. 소폭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근데 연말은 좋은 장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내년 초반에 한번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미래에셋 같은 경우 자, 인덱스 주식형으로 월납입 20%, 차이나 20% 조금 늘렸어요. 왜? 중국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아까 보셨다시피 지수가 많이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는 추세에 있어요. 글로벌 MVP 20%, 그 다음에 채권형 10%, 글로벌 매자니는 월납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있던 걸 줄였고요. 한마디로 채권을 좀 덜 사자. 이제 주식 비중을 한 10% 정도 높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조정을 받았으니까 주식을 높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달러 미국채형 30% 하시면 되고요. 적립금도 요 숫자대로 하셔서 결국 올라가는 자산에 적립금을 배치하고 그리고 월적립은 떨어지는 쪽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속이 편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기를 당연히 떨어지는 거 바라는 사람은 없죠. 저도 투자하는 입장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건 올라가는 것을 전제로 하되 안전하게 채권과 주식을 한꺼번에 같이 비중을 조절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극단적으로 채권형 100%로 가겠다. 이런 거는 장기간 보니까 별로 좋은 반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펀드 변경하셔서 올해 내년 연속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